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2일 벌써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미국 증시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와 오늘 오후에 마감한 국내 증시 하나하나 한꺼번에 봅시다. 미국 증시 먼저 봅니다. 다우만 조금 올랐죠. 0.08%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저께는 완전 급등했었죠. 어젯밤에도 급등으로 시작했다가 마감할 때까지 계속 우하향하면서 소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58% 하락했죠. 또 S&P 500은 0.07% 4210에서 4207로 3포인트 아주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34% 하락을 했습니다. CPI가 있고 PPI가 있습니다. 먼저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그저께 발표했어요. 밤에. 그 다음에 다음날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PPI가 또 발표됐습니다. 7월달 PPI가 이 완화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 완화가 됐습니다. 둔화가 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이 기대감에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물가 둔화 신호에도 뉴욕 증시가 계속 혼조를 보였습니다. 인플레가 정점을 정말 찍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아직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에 대한 부담 등이 투자 심리를 흔든 결과로 나중에 장막판에 조금씩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욱 명확한 이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요약을 해보면 어제는 전강 후 약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생산자 물가 이 PPI까지 둔화해 상승세를 이었다가 소비자 물가 이에 있어서 PPI도 둔화돼서 인플레 정점 논의된 것 아니냐 이런 확산으로. 그런데 물가 아직 여전히 높다. 신중론에 다시 나스닥이 하락 반전을 한 것입니다. 또 실업률도 지금 현재 3.5% 나왔죠. 팬데믹 전 수준으로 복귀를 했는데 1969년 이후 53년 만에 실업률도 최저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평균 시급이 월급 시급이 6월 대비 0.5% 7월달이 오르고 지난해 7월에 비해서는 5.2%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이 계속 감원, 인력 감축을 하고 있어요. 강력한 노동시장에 현재 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 간부들이 CPI가 완화됐어도 공격적 금리 인상은 계속하겠다 말하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와 CT에서도 상승장 진입 아직 아니다.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다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전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해서 지금부터는 이 상승장 진입한 거 아니냐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말이죠.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5% 하락을 했습니다. 월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4월, 2020년 3월이 완전히 바닥이었죠. 2020년 4월 이후 지금 처음이에요. 이 상승률이 떨어진 것은 전년 동월 대비로도 9.8% 상승이에요. 이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에요. 4개월 연속 보면 11%의 상승이었거든요. 상승률이 4개월 연속 11%대였는데 이번에는 8개월 만에 10% 아래로 9.8%로 나왔습니다. 전달에는 11.3% 나왔었거든요. 이 PPI 상승폭의 이 둔화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저께 발표됐었던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 상승률도 8.5% 나왔잖아요. 그 전달에는 9.1%였는데 그거보다 둔화가 됐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는 나중에 소비자 물가에 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 PPI 상승폭 둔화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9% 하락한 영향입니다.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최근 몇 주간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100달러 이하지 않습니까? 미국 노동부가 또 지난주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만 4천 건 증가한 것으로 올 들어서 가장 많은 건수예요. 이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입니다. 미국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3월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뒤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 5일 공개한 7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52만 8천 개 증가했다가 나왔잖아요. 지난 6월에 39만 8천 개보다 증가폭이 훨씬 늘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변수는 다음 달 9월에 비농업 고용지수 또 몇 명의 일자리가 늘었는지 이 결과와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바로 그 다음 주에 9월달 연준 회의가 있어요. 9월 20일, 21일. 그렇게 되면 21일 밤이나 새벽에 또 이 발표를 하게 되겠죠. 금리 인상을 0.5% 올리느냐, 0.7% 올리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현재 미국의 선물지수 오늘 하루 종일 플러스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장 시작을 했는데 유럽도 지금 상승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차트에 올라와 있는 미국의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 좀 봅시다. 요즘에 DRIV 글로벌 자율주행이죠. 요즘 잘 올라가고 있어요. 또 글로벌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LIT. 어제 보면 오늘 새벽에 마감한 거 보면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DRIV 0.79% 상승하고 LIT는 0.58%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 대형주들 보면 애플도 떨어졌거든요. 0.44%. 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 대형주들이 다들 떨어졌어요. 또 전기차 대장주죠. 테슬라도 지금 859달러입니다. 2.62% 하락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미국의 전기차주들도 루시드 제외하고는 다들 올랐고 특히 중국의 전기차주들이 아주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또 엔비디아 보면 반도체 대장주 아닙니까? 전기차 대장주도 조금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0.86% 하락을 했습니다. TSMC는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상승폭이 오르내림이 한 반반 정도 됐었습니다. 마벨이 한 2%대 떨어지고 마이크론이 1.5% 상승을 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선물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밤 또 10시 반에 장 열려봐야 알겠죠. 어제도 선물 시장이 계속 상승세였거든요. 그래서 장 열리자마자 급등을 했었는데 나중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한 어떻게 진행을 될지 오늘 장 열리게 되면 토요일 새벽 마감하고 또 이번 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는 국내 증시 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